부드럽고 고소한 풍미에 은은한 단맛과 약간의 쌉싸람이 어우러진 시금치는 건강한 식탁을 채워주는 친숙한 음식인데요. 시금치는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영양이 뛰어나 푸른 금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적 가치가 높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하죠. 시금치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는 세포 손상을 방지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노화와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미국 의학협회지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시금치 속 비타민이 성분이 노화 방지제 역할을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건강을 위해 즐겨 먹던 시금치가 천연 변비약이자 묵은 뱃살을 빼고 허리둘레는 줄여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는 낮은 칼로리 대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를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시금치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을 경우 좋은 성분은 하나도 흡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신장 결석이 생기고 심한 통증과 소화불량 등 체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시금치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음식 3가지와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특급 레시피, 그리고 시금치를 먹을 때 꼭 명심해야 하는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 여행 시작합니다. 시금치가 오래된 역사를 가진 식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금치는 약 2000년 전 페르시아 지역에서 처음 재배되었고 무역을 통해 인도와 중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후 11세기경 스페인에 도입되었으며 중세 유럽에서는 영양가와 효능이 뛰어난 채소로 인정받아 상류층의 식단에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현재의 시금치는 전 세계로 퍼져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된 시금치, 다이어트에는 어떤 도움을 줄까요? 다이어트는 많은 분들이 건강이나 미용을 위해 도전하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쉽지 않습니다.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해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배고픔에서 오는 생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시금치는 100g당 약 23칼로리밖에 안 되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많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 섭취가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염증을 줄여주고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체내의 염증이 줄어들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특히 내장 지방을 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시금치의 풍부한 섬유질은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해 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100g당 약 2.6g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금치는 식사 후 포만감을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수치를 일정하게 유지해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시금치 속 섬유질은 장 운동을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숙변 제거에 효과적이며 이로 인해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뱃살 지방을 없애는 데에도 탁월합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뼈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 K는 체중 관리에도 기여하는데요. 비타민 K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지방이 빠르게 연소되는 것을 도와주고 시금치 속 철분은 산소 운반 능력을 높여 에너지 수준을 개선하고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빈혈 예방과 생리로 인해 철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여성들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녹색 슈퍼푸드라는 별명에 걸맞게 우리 몸에 유익하고 많은 영양소를 함유한 시금치의 효능을 더욱 높여주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은 시금치와 함께 수천 년 전부터 현대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음식인데요. 이는 올리브오일에 함유된 유익한 영양소와 다양한 효능을 입증하고 있으며 올리브오일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오일과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어떤 점이 좋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올리브오일과 함께 먹으면 체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 효과로 피부 건강을 증진시키고 세포 손상과 염증을 줄여주며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올리브오일은 변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섬유질이 장운동을 촉진하여 숙변 제거에 도움을 주고 올리브 오일의 효과가 더해져 배변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은 식욕 억제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데요. 올리브 오일을 시금치의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면 식사 후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과식을 방지해주죠. 이처럼 올리브 오일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과 다이어트에 매우 유익한 과일인데요. 특히 사과 껍질과 과육에 풍부한 팩틴은 수용성 식이섬유로 소화 건강을 촉진하고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함유된 퀘르세틴은 항염 작용을 통해 체내 염증을 줄이고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매우 유익합니다. 사과 소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체내 수분 균형을 맞추고 부종을 완화시켜주죠. 그렇다면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사과의 팩틴과 시금치의 불용성 식이섬유가 결합하면 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완화하고 숙변 제거 효과를 높여줍니다. 사과의 폴리페놀과 시금치의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을 강화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지방 대사가 촉진되고 복부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러므로 사과와 시금치는 함께 섭취할 때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는 최고의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칼로리가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인데요. 계란의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계란에는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근육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대사율을 높여 지방 연소를 촉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건강한 지방과 콜린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린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간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에 포함된 지용성 비타민을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하여 피부 건강과 뼈 건강 그리고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또한 시금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계란의 콜린이 결합하면 지방 대사와 에너지 변환 과정을 더욱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적이죠. 시금치의 풍부한 섬유질이 계란의 소화 효율성을 높이고 장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숙변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계란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의 영양소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 다이어트와 장 건강 개선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채소의 왕으로 불리는 시금치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특급 레시피를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재료는 시금치 1줌과 계란 2개, 올리브 오일 1큰술과 다진 마늘 1쪽, 그리고 소금과 후추 약간을 준비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팬에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 향이 날 때까지 볶습니다. 그 후 시금치를 넣고 2에서 3분간 볶아 시금치가 부드럽게 익도록 합니다. 시금치가 익으면 계란을 풀어 팬에 넣고 시금치와 함께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춰주면 시금치 스크램블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시금치 스크램블은 시금치의 좋은 효능을 계란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으며 시금치의 섬유질이 장 건강을 도와주고 숙변을 제거하는 데 좋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금치는 다양한 음식과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익한 영양 성분이 많아 정말 좋은데요. 하지만 몸에 좋은 시금치도 경우에 따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석은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결석이 있거나 옥살산에 민감한 분은 시금치를 섭취할 때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보통 시금치를 데쳐서 섭취하지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시금치 샐러드는 신선한 식감을 위해 생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런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면 옥살산의 상당 부분이 물에 용해되어 제거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1에서 2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데친 시금치라도 김이나 멸치, 목이버섯과 같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데친 시금치에도 옥살산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옥살산은 시금치에 함유된 칼슘뿐만 아니라 철분과 미네랄의 흡수율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장염이 있거나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은 시금치를 너무 자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숙변을 배출시키고 뱃살을 없애주는 시금치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올리브오일과 사과 그리고 계란이 있었고 특급 레시피로는 시금치 스크램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금치에는 옥산살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며 생으로 드시기보단 데쳐서 섭취하고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사과를 이렇게 먹으면 아침에 독약을 먹는 거와 같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루에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과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과일인데요. 이처럼 몸에 좋은 사과도 잘못 섭취하면 좋은 성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 사과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착한 조합 4가지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 4가지, 그리고 사과를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꿀팁까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의 건강 여행 시작합니다. 사과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미쳐 두통이나 어지러움 같은 불편함을 자주 느끼게 하는데요. 사과를 드시면 이런 불편함이 사라진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칼륨이 포함되어 있는데 폴리페놀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사과를 자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 두 번째는 장 건강 개선입니다.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둔해지면서 변비가 더 쉽게 생길 수 있는데요. 변비 때문에 복통이나 속쓰림을 자주 겪으신다면 사과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특히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변비로 인한 불편함이 자주 느껴지신다면 사과를 섭취하여 증상을 완화해 보세요. 사과의 효능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가 어려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나이가 들면서 체중이 증가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불편함을 사과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과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군것질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또한 사과의 섬유질은 장을 깨끗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소화에도 매우 좋습니다. 사과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기나 질병에 자주 걸리진 않으신가요? 고령자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날씨가 조금만 변덕을 부려도 감기나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요. 사과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C는 감기 예방에 좋고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과의 효능 다섯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골다공증이나 관절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과에는 보론이라는 미네랄 성분이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는 칼슘도 포함되어 있어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골다공증이나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죠. 사과의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 건강입니다. 사과는 미인의 과일이라 불릴 정도로 피부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푸석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게 고민이시라면 사과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섭취하면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그 외에도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항산화 물질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사과의 효능 7번째는 활력 증진입니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기력이 저하되는 것도 고령자분들이 흔히 겪는 문제인데요. 사과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과 비타민C가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기 때문에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나 기력 저하를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이처럼 사과는 고령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의 효능을 극대화해주는 좋은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과와 좋은 조합 첫 번째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또한 가스나 복부 팽만감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될 때 계피차를 한 잔 마시면 소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죠. 여기에 사과의 펙틴 성분이 더해지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어 당뇨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또한 계피 속 신라말데하이드가 사과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세포의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와 계피를 어떻게 먹을지 고민이시라면 사과를 얇게 썰어 계피와 함께 차로 끓여 마시면 감기 예방은 물론 소화와 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와 좋은 조합 두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양배추가 위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캐베진이라는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하고 위염이나 위장장애 예방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사과의 산 성분은 빈속에 섭취하면 위를 자극할 수 있는데 양배추와 함께 섭취하면 위 보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사과의 펙틴 성분과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결합하여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는데요. 양배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해독 주스를 만들어 마시거나 샐러드로 섭취하면 장 건강과 면역력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사과와 좋은 조합 세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고소한 맛과 크리미한 질감을 가진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산과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E가 풍부하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좋은데요. 사과의 식이섬유와 땅콩버터의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하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오래 유지되어 다이어트와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과의 비타민C가 땅콩버터의 비타민 E와 함께 작용하여 피부 건강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사과의 상큼함과 땅콩버터의 고소함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생각 의외로 잘 어울리는 조합이지만 땅콩버터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스푼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와 좋은 조합 네 번째는 호두입니다. 뇌를 닮은 견과류인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사과의 폴리페놀 성분과 결합하면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와 호두를 함께 섭취하면 심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특히 어르신들께 좋은 조합인데요. 두 식품은 따로 먹어도 좋지만 요거트에 사과와 호두를 넣어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사과는 다양한 음식들과도 잘 어울리지만 잘못 섭취하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과가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쁜 조합 첫 번째는 사과씨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씨까지 씹어 드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사과씨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체내에서 분해되면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의 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 곤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씨를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조합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사과와 우유는 함께 먹으면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두 음식을 같이 섭취하면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사과의 풍부한 산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응고되기 때문에 소화가 느려지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나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배탈을 일으킬 수 있으니
사과와 우유를 함께 먹고 싶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과와 함께 섭취할 때 우유보단 요거트를 선택하신다면 요거트의 유산균이 소화를 돕고 사과의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쁜 조합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사과와 당근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여 갈아서 주스로 섭취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사과와 당근은 함께 섭취하면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사과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과의 풍부한 비타민C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영양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과와 당근을 함께 먹고 싶다면 즙을 낸 후 바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공기와 접촉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되어 비타민C가 손실될 수 있기 때문인데 즙을 낸 후 바로 섭취하면 비타민C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쁜 조합 네 번째는 해산물입니다. 생선을 제외한 해산물도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조합인데요. 사과에는 탄닌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해산물 속의 철분과 결합하면 체내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 성분이 해산물 단백질과 결합하면 위에서 응고되어 소화불량까지 유발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와 해산물은 같이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드시게 된다면 해산물 섭취 후 1에서 2시간 뒤에 사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첫 번째 꿀팁은 아침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펙틴이 장을 자극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이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몸을 더욱 가볍고 상쾌하게 만들어주는데요. 특히 변비가 있거나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 더욱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밤사과는 독사과라는 말도 있는데요. 사과에 포함된 프럭토스라는 과당이 다른 당류보다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밤에 사과를 섭취하면 사과가 위에 오래 머무르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는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는 것보다는 잠자기 2시간 전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외에도 사과의 산 성분이 치아 범랑질을 약하게 만들어 치아 부식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드신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잘 해주는 것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과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두 번째 꿀팁은 껍질째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폴리페놀이 4배, 펙틴은 2배 이상 많은 양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예방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며 펙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사과를 껍질째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와 장 건강 개선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껍질에는 농약 잔류물과 왁스 코팅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껍질을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데요. 사과를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0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시거나 물 1리터에 식초를 1에서 2큰술 섞은 물에 10분간 담근 후에 헹구시면 농약과 왁스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입 사과는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왁스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물로만 씻어서는 왁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요. 만약 베이킹소다나 식초가 없다면 뜨거운 물을 끼얹고 문질러 씻는 방법도 사과 표면의 왁스를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주의사항은 과다 섭취입니다. 사과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과당이 과다 섭취되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탈이 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과는 하루에 1~2개 정도의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빈속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말산 같은 산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는데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먹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으며 신맛이 강한 풋사과는 위를 더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과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칼륨이 몸에 축적되어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반 개 정도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자면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은 계피, 양배추, 땅콩버터, 호두가 있었고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나쁜 조합은 사과씨, 우유, 당근, 해산물이 있었으며 사과를 더 건강하게 섭취하는 꿀팁은 아침에 섭취하는 것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건강여행에서 알려드린 정보를 꼭 실천하시고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건강을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 가이드가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